매력적인 메시지,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고객이 얻고자 하는 최종 이득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상세 페이지 특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판다고 해보세요. 카메라. 그럼 카메라의 기능이 어떤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화질이 이런데 음질이 어떤데 가벼워요. 어떻다?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강조하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왜? 고객은 특징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고객은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사는 것이지 상품 그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카메라를 어필한다 할지라도 그 카메라의 특징, 화질 이런 것보다 그러한 카메라를 내가 얻어서 활용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끊기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카메라를 어떻게 쓰려고 그래?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는 거에 쓰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함을 남기는 그 추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카메라를 쓰면 당신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최종적인 이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줘야지 카메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왜 사요? 우리가 경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게 구매력이 부족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차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에서 효율성이 좋죠. 사실 서울 같은 데 운전할 때는 경차가 굉장히 편합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벤츠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기능도 있고 뭐 엔진도 있고 그게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죠. 왜? 벤츠라는 마크를 얻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나 벤츠도 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야. 벤츠도 탈 수 있을 만큼 나는 부자야. 그런 의미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향수를 왜 사요? 향기 나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1차적인 이득이고요. 2차적인 이득은 뭐예요? 더욱 심층적인 이유는 뭐예요?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를 내면서 어떤 사람이야? 나는 매력적인 남자야. 나는 매력적인 여자야. 그래서 이성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그런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을 합니다. 야, 너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향수 샀지. 야, 아니야, 임마. 남자가 당연히 향기가 좋아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향수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화장품은 왜 사요? 마찬가지 이유예요. 말로는 뭐라 그래요? 자기만족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의식의 대답이고요. 무의식으로는 뭐예요? 남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더 매력적인, 요즘은 남자도 화장합니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표면적인 이유, 제품의 특징을 떠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고객은 그 표면적인 상품의 특징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은 그 상품이 가져다주는, 그 상품의 특징이 가져다주는 결과의 매력을 느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상품의 특징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이득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상품의 특징이 가져다주는, 그 상품이 고객들에게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혜택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강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구매, 우리가 하는 모든 구매 행위 있잖아요. 그 구매 행위는 이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볼까요? 자극, 뭐예요? 재미, 자극,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 재미. 대표적인 거 뭐예요? 여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 게임,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자극에 속하는 것이죠. 뭐 영화,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돈 벌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를 구매하신 것도 일부분은 이거일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구매하더라도 철학책이 아니라 재테크책을 구매하면 어떤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지위, 명품을 사는 이유.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사는 이유. 명품 시계, 명품 백.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명품 백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와, 부럽다. 명품 차를 타면 어때요? 와, 부럽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쟤는 얼마나 부자일까? 부럽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지위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이성 간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까? 그 관계를 위해서 사는 물건. 예를 들어서 뭐 향수도 그렇게 될 수 있죠. 향수. 맞나요? 향수. 또 뭐가 있습니까? 화장품. 그런 것들.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건강. 우리가 헬스장에 왜 가요? 건강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영양제를 왜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인간은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해 안 원해?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자극보다는 이 균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바뀌는 게 싫고, 응?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그죠? 먹던 것만 먹고, 그렇게 새로운 것보다는 현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순이 집돌이들이 보통 이런 것들의 추구가 강해요. 불확실함이 싫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확정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균형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보험 같은 게 있겠죠. 위험을 없애는 거, 불확실함을 없애는 거, 그게 보험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단순, 의식주, 기타, 그냥 단순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연필 같은 거 있죠? 연필 같은 것들은 뭐 여기에 속해 안 속해요? 안 속하죠? 그런 거는 그냥 이런 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이 6가지 있잖아요. 빨간색 원 6가지. 이 가치들과 연관이 밀접할수록 가격은 비싸지고 여러분들의 제품은 차별화되고 가치가 높아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필 같은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필은 여기에 속해요, 못 속해요? 그냥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뭔가 자극을 위해서 있거나 건강을 위해서 있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몽블랑 있죠. 몽블랑 펜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죠. 몽블랑 펜 얼마나 비쌉니까? 걔네들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이 지위와 밀접한 연관을 시켜서 마케팅을 하죠. 몽블랑 펜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어때요? 몽블랑 펜 와 하죠. 그냥 연필 들고 다니면 누가 와 합니까? 신경도 안 쓰지. 다른 겁니다. 향수는 여기서 어디랑 연관이 깊다 그랬죠? 관계. 근데 방향제는 어때요? 방향제도 향기 나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제는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죠?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방향제는 싸고 향수는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케팅 과정 속에 그 잠재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여러분의 상품을 어필할 때 바로 이런 지점들을 이 가치들, 자극, 지위, 관계, 건강, 균형, 이것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품과 브랜드를 활용하면 자극을 건드리든지, 아니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든지, 아니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된다든지, 더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위험을 없앨 수 있고 현재를 유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자극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제품은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합니다. 누가 연필 주목해요? 주목 안 해요. 근데 몽블랑의 펜은 주목하잖아요. 왜? 이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모든 인간의 행동은